우리 시장이 2550을 강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로봇 산업,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 산업 이 세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시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오르면 무조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오르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무조건 오르는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무조건 오르는 것처럼,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뭐 엔비디아 막 하면서 하이닉스 많이 오르면 삼성전자 소외됐다가 그럼 뭐 AMD도 투자하겠지, 그럼 뭐 이제 삼성전자도 가겠지, 뭐 이런 논리예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막 스토리텔링 가지고서 많이 올렸었는데, 테슬라가 인도에도 공장 세우고 거기서 이제 가격이 중요해졌어요.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더 치고 들어가는 만큼 다른 업체들도 가격이나 전략을 쓰고 뭐 MS를 계속 넓히기 위한 전략을 쓰긴 하겠지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라든지 시장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가 늘어났을 때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 뭐 경기 안 좋고 뭐 나 지금 타고 있는 차도 팔아야 될까 말까 뭐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야, 지하철 타고 돼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전기차를 사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금리 인하 효과와 함께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뭐 테슬라가 가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가든 이런 게 연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은 테슬라만 보고 따라갔었던 그런 흐름에서는 약간 조금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의 바로메타가 테슬라고 반도체의 바로메타가 엔비디아잖아요. 이 두 종목의 움직임에 우리나라에 있는 관련주들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걸 뭐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말도 안 되게 연동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연동되는 부분은 뭐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뭐 단기적으로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압박감, 시장에 주는 그 무게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의 영향이 계속 크다라는 점, 그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이쪽이 강하지만 내년에는 또 시장에 어떤 대장주가 나올지는 진짜 모를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뭐 로봇 산업도 앞으로는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이 상반기 중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다가 좀 일정 부분 반등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쪽도 사실 돈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또 막강한 주가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에 미국 대선 주자 뭐 트씨가 어떤 정책으로 나올지가 또다시 내년 내후년에 시장 주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2, 3년 내지는 5년 이상 묵은 주도주, 묵은 테마주들은 슬슬 하차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대장을 찾아가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올해 말 내년에는 조금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챗 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상당히 좀 핫하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성장주 단에 있다 보니까 워낙 시장에 있어서 조정을 많이 받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은 고정 비용을 되게 감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생산성은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고, 그러니까 비용은 줄이면서 생산성은 늘려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뭐 예전에 삼성전자 그랬잖아요. 몇 년도에 완전 공장 무인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테슬라를 또 제가 봤을 때 테슬라가 나중에 또 움직이면 로봇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테슬라에서 나왔던 그 로봇가 아니죠. 로봇 보면은 손이 정말로 정말 자유롭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러면 이게 상반신만 가지고 뭐 조립공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조업에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좀 대신할 수 있는 인구도 못 줄고 그다음에 또 저비용으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봇 산업은 저는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제조업체들은 비용을 계속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로봇이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뭐 밤새 일을 시켰다고 난리를 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저는 기업들은 분명히 이 로봇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 이쪽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 커지고 확장될 수 있는 산업을 생각해요. 사실 전기차나 자율차나 다 로봇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다 가미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뭔가 뇌가 뭔가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종 승자는 반도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좀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했던 게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로봇 산업,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 산업 이 세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는 저 사무실이 삼성동에 있는데 삼성동에는 이렇게 보도에 이렇게 사인들이 있는데 그 사인 보면 로봇 배달하는 거 거기 시범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제 로봇 배달 시작했어요. 택배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역센터 그 안에 들어가면 로봇이 배달하는 다 있어요. 그럼 로봇이 여기서 가져가서 여기서 이렇게 배달해주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바리스타 로봇은 뭐 본지 오래됐고 닭 튀기는 로봇도 본지 오래됐고 그런 부분들이 뭐 키오스크는 우리가 너무 이제 식당에서 다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산업에 지금 우리 체감이 일단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공장 뭐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협동 로봇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로봇들도 이제 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휴먼용 로봇인 거고 근데 이 로봇 산업이 전 앞으로 되게 좀 커지는 산업 특히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의료용 뭐 인공지능 뭐 AI가 가미된 영상 진단이라든지 이런 진단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좀 개인의 감정을 배제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의료산업 쪽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로봇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저희 뭐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하기 좀 힘든 부분들 나중에 전투 로봇 이런 것도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싶고 뭐 그다음에 구조 로봇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들 사람의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로봇들이 계속 투입이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방산도 로봇이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큽니다. 이렇게 좌표만 찍어주면 그냥 바로 타격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뭐 드론 공격도 다들 뭐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게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승자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로봇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산업은 우리 지금 스며들고 있고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여기 웅달 책방 녹화하러 올 때 많이 의지를 하거든요. 걔가 이제 계속 알려주는 대로 오기도 하지만 그 내비도 인공지능이에요. 알아가지고서 이제 막히는 길 다시 바꿔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물어보는 거 다 대꾸해주고 뭐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로봇 산업은 앞으로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산업이다. 단지 지금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 거품이 꼈지 않느냐, 많이 가지 않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또 2차전지 못지않게 고점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뭐 뉴로메카, 뭐 SBB테크,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SPG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이런 가속기, 감속기 이런 쪽들은 좀 많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품 쪽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절 움직임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삼성의 이제 뭐 의료용 로봇도 내년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시피 인간의 좀 왜냐면 빨리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래 살게 하면서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이런 쪽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게 로봇과 인공지능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래 살죠. 노동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리고 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궁극적으로는 로봇의 쓰임새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우리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율차도 마찬가지가 되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모든 거의 가장 핵심이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가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력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 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런 무선으로 다니기 위한 모든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 그게 부각되던 시기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저희 노트북이라든지 패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되고 휴대폰 그다음에 이어폰 이거 다 무선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별로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일상에 스며들었다는 거죠. 이게 스며들려면은 초기에 해야 되는데 그런 작은 거 가지고서 뭐 물론 그 해당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건 혁신이야, 뭐 레볼루션이야, 뭐 서프라이즈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약간 여기도 묵은 트렌드? 만약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진다라면은 항상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돈이 들어오면은 고성장 산업, 뻥튀기 산업에 투자하지 안정적인 이자만 노리는 가치 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투자할 거면 은행에 넣어놓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로또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이 돈을 굴려서 수익을 더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오지. 나 이거 돈 투자해가지고 배당이나 받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더 안전하게 돼야 되고 뭐 버텨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올수록 더 안전자산을 찾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가치를 굴리는 예전에 보시면 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잖아요. NFT도 그랬고 말도 안 돼. 저걸 뭐 원숭이 그림 하나를 무슨 1억 5천씩이나 주고 사 막 이런 상황이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도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하면 가치가 있어지는 시장이 예전에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졌을 때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랬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만약에 내년 중반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뭔가 가치 이상의 뭔가를 찾는 그런 수급들로 인해서 고성장 산업에 좀 투자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시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고성장 산업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최악이거든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빨리 연구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못 버티고 도산해버리는 기업들도 많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 가면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아까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그런 고성장 산업에 또 돈들이 스며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디어, 시장의 패션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전망은 그냥 전망인 것 같아요. 최근에 공매도 금지되기 전에 증권사들이 연말 코스피 지수를 예측할 때 다들 2450 정도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냥 단 하루 만에 2550을 가버리니까 목표 주가 이상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지수는 사실 지금 조금 의미가 없긴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외국인들의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돈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시브를 생각하시면서 시총 상위 종목, 섹터 상위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올해처럼 연기금 리딩의 시장이 생기면 지금처럼 뭐 변동성 장세 안에서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방, 그러니까 저점은 만들어졌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방은 어디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저점은 이번에 분명히 찍었다. 2300 부근에서 분명히 저점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 올라간다 생각하면 다시 2500대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 저희 뭐 3300인가 찍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은 정말 엄청난 유동성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내년에는 좀 약간 종목, 그러니까 뭐 올해 좀 종목에 집중하는 시장이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면 지수를 리딩할 수 있는 지수의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 그러니까 좀 세세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많이 빠졌는데 좀 내년에 턴어라운딩 할 수 있는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썩어 있는데 왕년에 한가닥 했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 선호했었던 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좀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수는 제가 목표는 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시장 폭락하면서 일단 2300선 부근에서 저점을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2550이에요. 요걸 넘어가야 시장이 뭔가 좀 우상향 트렌드로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2550을 강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요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수는 올라갈 때는 사실 지수 목표치는 생각하지 않고 저항대만 생각하세요. 2550, 2600 계속 저항이거든요. 다시 2700, 2800, 2900 3천까지 계속 100단위, 50단위로 계속 저항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저항은 저항인 거고, 그러니까 하단만 좀 생각해 주신다면 하단은 이제 2300에서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2400에서 2380 지수로 봤을 때 여기만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시장은 서서히 좀 저점을 찍고 터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고, 연말까지는 뭐 물론 뭐 배당 수요도 있겠습니다만 양도세와 관련되어 있는 매물도 분명히 있겠고, 또 4분기 실적도 뭐 그닥이라기 때문에 뭐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수는 그냥 거기서 거기, 하지만 이제 종목은 좀 차별될 수 있는데 중소형주보다는 약간 연말까지는 약간 중대형주 쪽, 그다음에 낙폭과대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낙폭과대주가 아니라 몇만 원짜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한가닥 했는데 좀 실적 때문에 많이 빠졌어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그런 패시브 자금 들어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중대형 주단에서 또 섹터 안에서 좀 대장주들 이런 쪽들을 조금 움직임을 보시면 오히려, 왜냐면 그 큰 주식들은 양도세 매도가 나와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작은 종목들은 매도가 나오면 못 버티거든요. 근데 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양도세 안 내도 되는 수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농담처럼 나와요. 양도세 낼 만큼 벌었다가 양도세 안 내도 될 만큼 빠졌으니까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말까지는 약간 좀 아주 작은 개별주들, 세력들이 막 물량을 털어서 자기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가는 거를 싫어하는 종목들보다는 뭐 양도세랑 별로 연동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지수와 좀 부합할 수 있는 종목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좀 기관 외국인 선호주들 이런 쪽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단만 잘 커버가 된다라면은 상방은 그냥 열어놓고 매매하시는 게 올해하고 내년에는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